디기딥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이 국회 통과했습니다. 첫 직무정지 사례가 됐어요, 지금. 하하, 여당에서는 억지 논리다. 야당에서는 재난 안전 예방 및 안전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 여기를 보면은 지금 더불어반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3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문책 차원에서 이상민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다. 찬성이 179, 반대 109, 무려 5명이니까 뭐 한 거의 뭐 야당만 맘만 먹으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야당이 맘만 먹으면 지금 못하는 게 없어. 그냥 다 넘길 수 있는 거야 지금. 거야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이번 결정으로 헌정사 최초 이상민 국회 국무위원 탄핵소추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여기 보면은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피해 소추자인 이상민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2차 가해와 헌법 및 법률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가 적시되어 있다. 이게 중대한 법 위반이 이제 중요해졌죠. 결국에는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운명을 가릴 것이다. 국민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했다면 파면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국가와 장관은 헌법상 재예방 의무를 지닌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한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데 그걸로 직을 날리냐 이 문제는 좀 다르지. 법이 이태원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판단 지침을 주는지 의문이 있을 것이다. 이 조건이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거 어떤 책임이냐에 대한 범위가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서 이상민에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다. 그러나 탄핵 심판의 파면 대상이라는 명확한 불법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거는 훈시 규정이라 기한 내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때 박근혜 대통령 때는 3개월이 걸렸지만 임성근 부장판사는 8개월이나 걸렸다. 얼마나 걸릴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빨리 결정이 나올 거란 예측이 있고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민주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무리수를 던진 거거든. 왜 이랬을까요? 이거는 당연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그런 사법 리스크의 시선을 좀 돌리기 위한 의도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좀 이 민주당 저 찬성표를 유심히 보면은 민주당에서 분명히 의도는 이재명의 눈을 돌리기 위한 건데 이재명이 쏠리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눈을 돌리기 위한 꼼수 아닌 꼼수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또는 반 이재명 혹은 눈빠 개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것들을 하나로 뭉쳤다라는 거야. 이거는 조금 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 얘네들이 민주당 내에도 지금 이재명 때문에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는 모두가 다 하나가 돼갖고 찬성표를 던졌다. 이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반 이재명계라고 할지라도 이 이상민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민주당의 입장이 또 한몫을 한 것 같고 여기에 비록 이것이 어떤 목적은 이재명을 위한다지만 어쨌든 이상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공식화해서 묻겠다라고 하는 어떤 민주당의 의도, 의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살아있고 만약에 저래서 이상민이 진짜 날아간다 이러면 개꿀이고 안 날아간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일단은 할 만큼 했다가 되는 거니까 민주당이 크게 손해보는 당사는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이미 기각당할 걸 알고 하는 거야 저런 거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이전에 노무현 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노무현은 아예 선거법 위반을 했어.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써놨어. 노무현이는 헌법 위반하고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이 위법이다라고 박아놨다고 아예 선거법 위반을. 근데도 탄핵이 안 됐어. 이게 왜? 이게 위법이라는 것이 무조건 탄핵의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위법성이라는 것이 파면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위법이냐를 따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노무현은 선거법 위반에도 탄핵을 안 당하니까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때문에 대놓고 정당 운동도 하고 이랬던 것 이런 현상이 나왔던 것도 탄핵 사유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던 거야. 그 전에도 그때도 야당이 그걸 가지고 걸 수 있었지만 안 걸었던 것도 어차피 노무현 때 기각당하니까 안 된다고 빠진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상민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파면을 시킬 정도의 어마어마한 뭐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무슨 허위 보고서를 썼든지 진짜 이상민이 무슨 엉뚱한 지위를 해가지고 거기 가지 마라라고 했던지. 근데 그 정도까지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은 되게 낮지. 단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이거는 국가의 책임이 맞을 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유를 쭉 쓸 거란 말이야. 그럼 일단은 이상민이든 윤석열 정부든 이태원 참사 문제를 덮고 싶은데 덮어지지가 않는 사건으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그 화제거리가 앞으로 만약에 길게는 6개월 또는 8개월까지 더 걸린다 이러면은 이제 이게 뒤로 밀릴수록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소지가 아니고
또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만약에 어떤 뭐 이런 이야기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된다는 것도 민주당이 또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그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데,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요 대목이 일단 이재명의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던 거를 다시 이태원 참사라든가 시선을 분산시킨다라는 의도, 그리고 그 의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소재거리가 이상민이라는 소재를 갖고 와서 물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좀 민주당 치고는 머리를 좀 잘 굴린 셈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머지 야당도 다 합심해서 표를 몰빵을 줘버리니까 반란표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느 지점을 노렸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우리 쪽에서는 어차피 저건 기각되는 거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이상민은 일도 못하고 그냥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냥 좀 내려오지, 이상민은 왜 저기 있었고 민폐를 이렇게 치냐, 이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상민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회 주의의 포기이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중대한 위반을 한 게 뭐가 있냐라는 건데,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그 이상민이라는 장관 하나를 쉴드를 치려고 대통령실까지 동원이 되고 뭐 여당까지 동원이 되고 이 자체가 촌극인 거예요. 촌극. 여기서 이제 그 민주당이 의도하는 대로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거든. 일단 이상민에 대한 경질도 없고 이상민이 알아서 뭐 사과하고 내려오는 것도 아닌 그냥 버티기로 들어가면은 끝까지 책임 안 질 건데 이러고 가는 거야. 요게 계속 화제를 시킨다라는 건 민주당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이태원의 문제나 이런 참사 문제라는 게 우리 사회에 전달됐었던 어떤 여러 가지 충격들이 있는 거지. 왜냐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면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경찰이 쌩까. 경찰 허위 보고서를 써서 마치 자기네들이 대응한 것처럼 조작을 해. 그리고 나서 또 거짓말을 해요. 어쨌든 이런 사건은 예상이 가능했고 예상 이전부터 신고를 받는데도 쌩까.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인도가 가득 차니까 차도로 나오는데 차도로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꽉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인도로 몰아 넣었다라는 거야. 경찰이 사실 죽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책임을 안 져, 국가가. 골 때린단 말이지. 논리가 정부가 굉장히 궁색한 논리를 얘기를 했어요. 위법한 게 없으니까 책임을 질 것도 없지 않냐 이건데, 굉장히 이상한 주장이거든. 그럼 이전에 뭐 박근혜 정부나 그 이전 정부나 그 전전 정부들은 뭐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뭐 위법한 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내려왔냐고. 어떤 사람은 뭐 라면 하나 먹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냥 뭐 어디 건물 무너져도 내려오고, 뭐가 나도 그냥 자연재해가 나와도 그냥 뭐 사과하고 내려올 판이야. 근데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안 져.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거든.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위법한 게 없는데 무슨 책임을 묻니? 근데 이 논리가 좀 궤변에 가깝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일단은 자기네들에게 어떤 좀 불리한 소재들이 있을 때, 윤석열 정부 특징이 자기네들 불리한 소재, 예를 들어 어떤 경호원이 막 기관총을 들고 있었어. 이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대. 예. 그리고 무슨 뭐 전 정부 수사를 막 해. 근데 이건 또 문재인 때도 그랬잖아, 이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 정부를 따라하는데 다른 정부에서 이제 사과하고 이런 책임을 지는 문화는 전혀 따라하지 않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정부가 왜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될 때 책임을 안 지니까 문제가 안 끝나고 계속 살아남는 거 아니야, 계속.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 이거야. 그 기준이 위법성이래, 위법성. 그럼 이준석은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럼 걔는 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이것도 궤변이란 말이야. 지들이 이준석을 때릴 때는 혐의도 안 나왔는데도 지랄 연병을 하던 새끼들이 이미 이 난리가 났는데 위법성을 따지면서 책임을 졌는데 이게 뭔 경우냐고. 어쩔 때는 무혐의가 나와도 네가 책임을 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50명 몇십 명이 100몇십 명이 서울 한복판에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장관이 한 명도 사퇴를 안 하는 이런 기이한 국가가 돼버린 거야. 이 사고방식은 사망한 사람들한테 원인을 돌리는 거지. 니들이 거기 놀러가서 죽은 거다 이거야. 근데 이게 놀러가서 죽은 건가? 경찰들이 신고를 무시하고, 이전 문재인 때 박근혜 정부 때도 이 할로윈 축제가 있었지만 이런 사고는 안 나왔어. 오히려 쓰레기를 많이 벌어서 문제였지 그런 사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도 다 관리가 됐었단 말이야. 이게 2016년도 뉴스예요. 2016년도 할로윈 축제 때 100여 명 정도 대기 중이다. 이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에도 이태원에 순찰 계속 돌고요. 주최자가 없어도 가는 거야. 2018년도에도 경찰들이 나가 있어서 2배나 많은 순찰대원, 순찰을 도는 거야 계속. 계속 경찰들을 돌려주고. 2020년도 뭐 보나 2021년 코로나 때 당연한 거고. 근데 2022년 윤석열 정부 때만 경찰들이 순찰을 안 돈 거야. 그럼 경찰들 어디 갔냐는 거지. 그 많은 경찰 다 어디 갔어? 걔네 마약 수사하러 갔어. 걔네 집회 맞거나 마약 수사하거나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사고가 나니까 죽은 애들 탓이라는 거지.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책임을 안 지기 위해 내놓은 답변이라는 건데,
이거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을 경질할지 아닐지 기다렸다가 한 번 더 때려버리는 셈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상민이 끝까지 책임을 안 지니까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보자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상민은 완전히 아무런 책임이 없고 국가로서 아무런 책임이 안 지는 이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상민을 위법한 게 없으니까 이거는 뭐 기각한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럼 국가는 책임을 지라고 나왔는데 책임을 안 지냐 이상민 이러고 또 때릴 거란 말이야.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사망을 했는데 국가 책임이 아니라 국민 책임으로 돌리는 정부라는 건 존재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전 정부들은 다 사과도 했고 그 정부 장관들이 멍청해서가 아니잖아. 그 정부가 무슨 위법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사망했냐, 뭐 상품백관이 무너졌냐, 무슨 뭐 다리가 무너졌냐. 그래도 하는 거야. 그게 정부가 국민들한테 최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 그리고 신뢰를 얻기 위한 태도인데 그 기본조차도 안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의 인성이 문제가 있고 정부 조직 자체가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 아마추어들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 이상민 장관이 제일 문제야 그런 면에서. 안전불안 사람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어떻게 뻔뻔스럽게 사퇴를 안 하고 버틸 수가 있냐. 탄핵은 저거는 무리수고 저거는 다른 데 섞듯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온 데는 이상민의 무책임함과 그런 책임을 물어야 될 자리에 있는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더 나은 인재를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이 황당무계한 이 상황이 만들어낸 해프닝도 아니 이거나 이런 악순환인 거지 이건. 그러니 또 국민이 사망해도 그냥 모른 척 그건 사망자가 잘못이야. 난 모른 척 저거는 뭐 놀러 간 애가 잘못이고. 근데 알고 보면 다 이유가 다 있어. 신고를 해도 쌩까 신고를 해도 안 가놓고 갔다고 허위 보고해. 자기네들이 안전을 우리가 뭐 지키겠다 회의도 해놓고 뭐 쌩까 몰랐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주최 측 핑계대고 앉아있어. 앞뒤도 안 맞는 얘기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책임질 때는 우리는 위법한 게 없으니까 책임 안 져도 된다. 근데 자기네 싫은 사람 내쫓을 때는 너는 의혹만으로 나가야 된다. 자, 대통령실에서는 이 탄핵소추에 대해서 이거 부끄러운 역사다 라고 했는데 이재호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을 하네요. 이상민 탄핵의 고점이라. 사퇴 안 하니 이상민이 해임하는 정부가 헌정사의 고점이야.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져 있다고 알겠죠. 우리는 두 가지 오점을 지금 본 거야. 하나는 이상민이라는 사람에 대해 장관을 갖다가 탄핵소추안을 내는 야당이나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정부나 양쪽 다 지금 우리 헌정사의 부끄러운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좀 수준 높은 정치를 보여줬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다? 정부나 민주당은 원래 상식적이지 않았지만 지금 정부가 이전에 우리 모두가 책임을 중요시 여겼던 어떤 공무원으로서나 또 국가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 너무 책임의식이 부재하고 어디 정신 넘갱이 나간 애들을 이용해서 사망한 사람들을 탓하고 피해자들을 탓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네들은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보기 불편하다. 우리가 자유주의 진영에서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국민들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가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이런 죽음을 맞이한 사건에 대해서 그 놀러간 애들이 잘못이지. 그러면은 경찰들이 신고를 생각해도 괜찮고 경찰 인도에 뭐 관리를 안 해도 괜찮고 그럼 국가 책임이 아예 애초에 없었다면 그럼 국가가 못한 뭐 우리가 신고를 왜 하냐 그냥 거기서 누군가가 알아서 그냥 경찰봉 휘두르고 관리하도록 하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안에서 지금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나 설명이 안 되고 애매한 곳으로 도망가 버리고 정작 남을 깔 때는 굉장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몰아세우고 자기네들이 책임질 때는 정확하게 위법한 게 있어야 된다고 나오니까 국가로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위법한 것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도의적, 사회적, 상식적 뭐 그리고 자유주의자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성숙한 사람이라면 느끼고 갖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운영한다는 장관부터가 무책임하게 그냥 뻔뻔스럽게 버티고 거기에 대해서 뭘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괘씸하다. 근데 탄핵은 오바지만 저런 그 무책임한 사람들이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저런 사람들 밑에서 우리가 또 다른 사건이 나왔을 때는 또 책임도 안 지고 빠져나갈 국면 할 텐데 그리고 과연 저런 얍삽한 사람들이 진짜 대통령을 잘 지켜주겠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상민을 지키고 있어.